비타민인 줄 알고 챙겨 먹었는데 알고 보니 내 췌장을 독이고 뇌세포를 하나씩 꺼트리는 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식사 직후에 왜 절대 과일을 먹지 않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과일 먹는 시간만 1시간 앞당겼을 뿐인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당이 잡힙니다.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과일 섭취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상당수는 방금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으로 사과나 배 혹은 제철 과일을 몇 쪽 깎아 드셨을 겁니다.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고 비타민도 풍부하니 이보다 좋은 후식은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금 여러분이 드신 그 과일 한쪽이 여러분의 췌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혈관에 염증을 퍼뜨리며 종국에는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라는 무서운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니, 과일이 보약이지 어떻게 독이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바로 먹는 과일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암세포를 키우고 뇌를 늙게 만드는 최악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왜 식후 과일이 그토록 위험한지 그 과학적 기전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어떻게 하면 과일을 다시 보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의사들도 몰래 실천하는 황금 섭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과일 접시를 잠시 내려놓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국수, 떡 같은 요리는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아주 빠르게 높이죠. 이때 우리 몸의 췌장은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쉼없이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소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식사로 인해 혈당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거기에 과일의 과당이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과일 속의 과당은 일반적인 포도당과 대사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로 쓰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식후에 들어온 과당은 간으로 직행해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데 이 염증 수치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3형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뇌에 생긴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병이죠. 식후 과일은 바로 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와 런던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과당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의 해마 크기가 줄어들고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무려 2.4배나 빨랐습니다. 우리가 깜빡깜빡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건망증이 사실은 매일 먹던 식후 과일 때문에 뇌세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 예를 들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서서히 위축되는 모습이 MRI 영상에서 명확히 관찰되기도 합니다. 식후 과일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과일은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과일은 소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입니다. 위를 통과해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길어야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밥을 든든히 먹고 과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들어온 밥과 고기, 나물들이 위장문을 꽉 막고 소화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과일은 밥 위에 갇혀버립니다. 37도에 달하는 뜨겁고 습한 위장 속에서 과일의 당분은 급격히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름철 상온에 둔 음식처럼 부글부글 가스가 차고 알코올 성분이 만들어지며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탄올과 가스, 독소들은 장벽을 투과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 만성염증의 원천이며 장 점막을 자극해 대장암에 씨앗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소화제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것은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과일의 강한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위산이 억지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벽은 헐고 위염과 식도염이 생깁니다. 또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발생한 부패 독소가 뇌로 전달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이 중단되고 이는 곧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장이 썩으면 뇌도 함께 썩는다는 사실,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파이토케미컬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는 골든타임입니다. 뇌세포를 깨우고 혈관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과일 섭취법 3가지를 지금부터 메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일은 반드시 식전 1시간 혹은 식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과일을 먹으면 영양소가 30분 만에 소장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이때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혈액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후에 사과 한 쪽은 그 어떤 보약 10첩보다 나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둘째, 베리류와 토마토를 주식처럼 가까이 하십시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압도적으로 많아 뇌의 해마세포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토마토는 채소에 가깝지만 과일처럼 즐기시되 반드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십시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익힐 때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지며 뇌 혈류를 개선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껍질에 목숨을 거십시오. 많은 분이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깎아버리시는데 과당의 치명적인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가 바로 껍질의 식이섬유입니다.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먹는 것은 설탕물만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에 5분만 담가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씹어 드십시오. 그 질긴 껍질 속에 뇌세포를 살리는 핵심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식후 과일의 치명적인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평생 습관인데 어떻게 바꾸지? 하고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것인지 아니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지를 결정짓습니다. 식후 과일은 독이지만 식전 과일은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과일 접시를 꺼내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안을 헹궈보세요. 그리고 과일은 식사 1시간 전이나 출출한 오후 3, 4시경에 나를 위한 영양제라고 생각하며 껍질째 즐겨보시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 밥 먹고 바로 과일 깎는 습관 버려야겠다 라고 결심하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오늘부터 식후 과일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함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글 한 줄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식사 후 항상 과일을 챙겨 드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치매를 예방하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지혜,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깊이 있는 지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지혜롭게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